자, 김종인 체제가 들어선 지 꽤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보름 동안 참았던 의원들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걸까요? 하나하나 얘기가 나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김종인과 그 친노 주류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두 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정은 차장. 김종인 대표, 오늘 이제 구로구에 있는 시장을 방문했죠? 네, 오늘 이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런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네. 오후 2시에 일단 남구로 시장에 있는 척사 대회를 방문했는데요. 척사, 던질 척, 유싸, 그러니까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대회를 갔고요. 그다음에 네. 오후 2시 이후에는 중소기업 방문과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의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열린 장소가 모두 구로였습니다. 네. 구로 을에는 김영선 박영선 의원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 사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네. 보시면 이제 그 시장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밝은 모습으로 지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 대표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 김종인 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지원 나온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나오기로 생각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미사일 발사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정이 변경이 돼서 이제 정월 보름이고 그래 가지고 뭐 시장에 윷놀이도 한다고 그러니까 볼 겸해서 나왔어요. 뭐 심심하니까 그걸 한번 써보면 거겠지 뭘 그래. 나는 그 내용이 난 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정체성 운운을 했다고 그러는데 난 그 정체성 자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논평하고 싶지 않아. 아니 나는 이제 공관위원회에서 규정을 정해가지고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대표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공관위에서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저렇게 이제 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장하나 의원이 김종인 대표를 향해 포문을 날린 게 있죠. 네.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SNS입니다. 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영입됐죠. 네. 어찌 보면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영입 2호 인사인데 네. 국민 여러분께서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 한미 FTA의 당사자라고 지목을 하는 겁니다. 네. 당이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 당에 영입된 인재니까 네. 이게 용서해줘라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 한미 FTA의 통상교섭 본부장을 했다는 것이 용서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강하게 당 지도부가 이 영입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SNS에선 야권 지지자들끼리도 이 장하나 의원의 이 멘션을 놓고 네. 지금은 찬반 논란이 아주 거셉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젊은 의원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다. 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해야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서야 당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데 왜 내부에서 총질을 하느냐 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화면에 수습될지 보이는 분이 지켜봐야 장하나 의원인데 비례대표 의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청년 비례죠. 자, 근데 이제 신문에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라.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 때였는데 맞습니다. 부당하게 당선됐으니 대통령 물러나고 대통령 다시 뽑는 선거, 보궐선거 치르자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죠. 장하나 의원한테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법을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입법하시는 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서 안 될 게 있어요. 지금 김현종 씨를 네. 김현종 씨가 그 사람이 정통 외교관 출신이 아닙니다. 네. 통상교섭에 관한 국제 변호사예요. 네. 그 변호사를 갖다 발굴해서 외교관들 갖고 파이팅이 약하다. 국제 변호사를 세워서 그 사람을 한미 FTA에 우리의 선봉장으로 내세웠던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예. 지금 그거 어떻게 보면 사실 뿌리를 알고 얘기해야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통적 지지 기반의 그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한미 FTA, 우리가 개방 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미 FTA가 그래도 먹고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외교관 갖고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외교관 갖고 안 되니까 국제법에 능하고, 언어에 능하고, 그 다음에 네. 실제 그것을 갖다 뚫어나갈 수 있는 인재를 하나 발굴해낸 겁니다. 그게 네. 국제 변호사인 김현정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제 장하나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했던 한미 FTA 협정이라는 것이 용서받아야 당에 들어올 만한 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깊은 의식이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 거고 네. 따라서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되므로 네. 용서할 수 없다. 고로 철회하라. 지금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 짚어야 될 게 지금 네.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야당 입장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야당 입장은 뭐냐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MB 정부에 들어 재협정을 맺게 됩니다. 네. 재협상을 하게 돼요. 네. 재협상은 일부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핑계 삼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한미 FTA 전체를 갖다 부정하려는 거예요. 근데 네. 아까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장하나 의원 논리대로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정신이 당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는 정당 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 FTA를 가장 선봉에서 치렀던 분이 영입되니까 이건 우리가 아직 용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사람을 끌어들이느냐. 자기 모순이죠. 그거는 장하나 의원의 자기 모순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시작과 끝이 있는데 네. 참여정부 때 시작해서 MB정부 때 이 결말을 맺지 않습니까? 재협상, 그래서 재협상의 결말을 맺었던 당시에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네. 새누리당 의원이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시동을 걸었던 이제 김현종 당시에 네. 초대 통상산업 이 본부장은 네. 이제 야당으로 오는 과정인데 네. 그렇게 보면 한미 FTA가 어차피 체결돼 있고 한미 간에 이제 통상 이 어떤 교섭 조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시작했던 자와 맺었던 자가 여야 의원이 돼서 한번 국회 내에서 이 정책을 가지고 싸워보는 것도 해볼만 한데 네. 좀 장하나 의원은 좀 이제 야권 지지자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은 괴멸될 수도 있고 와해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논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대체로 친노 주류 의원들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죠. 자, 정청래 의원은 처음에 김종인 대표 영입을 두고 경제 민주화님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썼거든요. 그랬죠. 자, 그런데 나타난 현상은 다 이거 공천 때문에 그럴 거다. 김종인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 그때까지는 잠잠할 거다 했는데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장하나 의원이 약간 총대를 메고 먼저 나선 인상을 좀 받게 되네요. 글쎄 보니까 이제 네. 문재인 전 대표도 네. 요즘 SNS를 요즘 양산을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오늘 보니까 그 네. 백낙청 선생,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른바 저 진보 진영의 어떤 정신적 지주를 할 수 있는 백낙청 선생이나 다음에 임동원. DJ 정권 때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했던 임동원 전 장관 등이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보면은 뭐 김종인 체제를 공격하는데 마침 보니까 어제 그저께 네. 문재인 전 대표가 SNS에서 마치 좀 묘하게 네. 글을 올리고 장하나 의원이 옆에서 치고 그다음에 백낙정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나오네 이수혁 네. 이수혁 전 육자회담 대표 수석 대표죠. 네. 이수혁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의 수석 대표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명박 정부 수석 대표가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 이게 뭐냐니까 이수혁 대표가 이번에 이수혁 이제 전 대표 대사죠. 네. 대북 강경 기조를 비난만 할 수 없다.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갖고 북한이 이미 사실 보면 햇볕 정책의 대원칙인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에서 보더라도 네. 북한이 이미 핵을 갖다가 4차례에 걸쳐서 실험하고 미사일을 6차례에 걸쳐서 발사했는데 그 이야기를 갖고 필연적이다. 라고 했더니 한반도 평화포럼에서는 저기 아마 저길 겁니다. 그렇죠. 같은 아까 임동원 전 장관, 백낙청 교수 등 서울대 이른바 명예교수. 진보 좌파들이시죠. 그 야당으로서 정체성마저 의심되면서 이수혁 전 대사나 김현종 전 교섭본부장 같은 건 심지어는 네. 그분들이 김종인 대표까지를 겨냥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반도 평화 포럼이 뭔가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임동원, 백낙청 네. 사실상 그 햇볕 정책과 관련된 정책들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시행했던 쟁쟁한 인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전직 고위 인사나 원로 학자들이 대거 이제 포진해 있는 이런 포럼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비판하는 성명을 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왜 여당의 이 정책을 합리화해주는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느냐. 이 통일에 관한 당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라. 그리고 그러면서 해임 또는 자진 사퇴, 책임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 애둘러서 요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이제 평화 포럼이 공당의 대표는 그 자기 발언의 외교적 맥락과 국가 정책 함의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고려해야 된다고 한 이야기가 일전에 네. 김종인 대표가 언젠가 북한 체제가 괴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 괴멸론, 네. 야당 지도자로는 참 이례적으로 네. 북한 괴멸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아주 파장이 컸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 포럼은 마땅치 않은 겁니다. 네. 이 야당, 특히 야당의 대표로서 저런 이 자가당착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 정체성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주목해 볼 부분은 맞음 어제 그저께 네. 문재인 의원이 양산에서 SNS에다 부한회동을 갖다 얘기했어요. 네, 네. 왜 보면 일부 부한회동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장하나 그 다음에 보면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그야말로 김종인 대표를 갖다 공격하는 듯 이걸 보면 저는 아하 이제 안철수
네. 안철수의 어떤 분리적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니까 이거 혹시 김종인 대표를 갖다 토사구팽하려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배경까지도 어른거리는 게 꼭 저만의 생각일까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천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로 공천을 통해 현역 의원을 배제할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문제는 총선 이후가 아니라 공천 이후가 될 가능성. 바로 그겁니다. 공천 이후 내지는 네. 심지어는 보면 이수혁 이번에 김종인 대표 이런 얘기했죠.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했던 20몇 명에 대해서는 내가 못 챙겨준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서 바로 본인은 한 명, 두 명 막 끌어들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쪽이라든지 친문 쪽에서는 이분이 혹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서서히 보면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 과연 어떻게 가닥이 잡힐까요? 안철수 정당에 들어간 정동영 그리고 문재인 대표에 들어간 김종인 대표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 챙겨보겠습니다.